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단의 임세혁 책임연구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던 것 같고, 저도 여기 그 지하철로 올라오는데 엄청 덥더라고요. 엄청 더운데 대신에 올라오면서 제가 여기를 대학교 한 3학년 때 왔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 왔는데 분위기는, 그러니까 건물은 바뀌었는데 그 분위기는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때도 아기자기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연인들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고 그때 생각이 조금 많이 났고, 그때도 더웠거든요. 제가 왔었을 때도. 그래서 한 20년 전, 제가 지금 40대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는 나이인데 한 20년 전이 생각이 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음악 휴머노이드와 함께 떠나는 감정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머노이드가 이제 음악을 연주를 하는 거고, 근데 감정 여행이라는 말을 사실 저는 제 아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떤 스케치를 하는데 자기가 지나간 어떤 경험 중에서 내가 어떤 감정으로 갔던 그런 기억들 같은 걸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나타낸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 10장, 15장 정도 모아서 이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의 이름이 뭐야? 라고 했는데 감정 여행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4학년인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도 과연 우리 애가 이때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아이한테 너가 정말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좀 그림으로 그려볼래? 라고 하면은 그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그 그림에서 그 아이가 느꼈던, 그 아이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가 기억하고 있던 그 상황의 어떤 특징적인 거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되게 울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왜 웃고 있어? 이 아이는 뭐 보고 있어? 라고 하면 그 아이가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을 해줘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중간중간에 어떤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논다든지 이런 거에서 중간중간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연 여러 군데 다니고 하지만, 그래서 이 감정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현재의 이 장소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어떤 과거의 어떤 시점, 어떤 장소에서 느꼈던 그 감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타임머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간 이동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감정, 그 시점으로 이동해서 그걸 느껴보고 내가 그때 이런 감정이었지라고 느낌으로 인해서 그게 다시 현재에 영향을 줘서 내가 이렇게 그때 이런 것도 했었는데 힘을 내야지,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 휴머노이드와 함께 떠나는 감정 여행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공부는 이제 미국에서 했었는데 카네기 멜론 대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나왔어요. 동부 피츠버그라는 동부 도시에서 이제 로봇을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IT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한 1년 정도 있다가 키스제는 2015년에 왔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정도 연구하면서 처음에 3년 정도는 내가 뭘 연구를 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좋은 연구란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학생들, 아직 어린 학생들이니까 사실 연구가 뭔지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제가 연구를 해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게 일정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같은 사람들은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들이고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있죠.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지식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커서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연구라는 하는 걸 하는 사람들이 되고 저처럼
그 사람들이 또 지식을 생산하고 그게 검증이 되면은 다시 지식이라는 걸로 인정받고 그걸 또 전달하고 또 받고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면서 이제 인류가 발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로보틱스 음악, 인간 로봇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저는 좋은 연구는 이제 세상을 바꾸는 연구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바꾸는 선생님들이고요. 좋은 부모는 아이들을 바꾸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되게 바뀌기 힘들어요. 바뀐다는 거는 그 대상이 굉장히 뭔가를 큰 거를 깨닫고 그 깨달은 거를 직접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작용인데 그거를 충분히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준다는 거는 굉장히 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세상을 바꾸는 건 뭐냐? 이 세상을 사람들이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인생 곡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인생 지금 몇 살이죠? 14살? 11살?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던 거에 한 10배를 더 살아야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10배 정도 더 긴 어떤 여정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은 학교 가는 길 중에 문 열고 내려갖고 그 엘리베이터 타고 그 경비실 지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까지 가는 길, 학교까지 가는 길 중에 아주 초반만 달려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 길을 쭉 가게 될 때 항상 이게 좋은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그 기분 좋은 일도 안 일어나고 너무나 스스로가 비참하고 실패한 것 같고 나만 이런 것 같고 하는 그런 감정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 것 갖고서는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할 때 앞으로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슬퍼만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계획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내가 조그맣게 어떻게 성공이 한 것이 있으면은 그걸 갖고서는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헤쳐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울고 있어요. 이 운다라는 거는 이 뇌에서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 건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 감정의 변화가 있게 되면 이렇게 울음이 나오게 되죠. 보통 이렇게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음악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음악이 얼마나 강력하냐? 저는 이제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자신의 어떤 시점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또 좋은 음악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자신감도 얻고 나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을 해서 노래 드라마의 끝 부분에 항상 이제 노래로 마무리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봤겠지만 아마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은 이제 응답하라 보셨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아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의사되라고 하셨을 수 있죠. 이런 걸 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현재 시점에서의 나이 들고 힘이 없고 뭔가 아직까지 이룬 게 없는 것 같고 라고 하는 시점에서도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음악을 들었던 그 시점에 강한 젊은 나 그리고 자랑스러운 나로 나를 이제 회상하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만든 로봇의 이름은 모펫이에요. 조나단 모펫이라는 미국 드러머의 이름을 땄는데 이분은 이제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그 팝의 황제라고 불리는 그 가수의 전속 밴드의 드러머였어요. 이분처럼 드럼을 잘 치라는 의미에서 모펫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 음악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드러머들은 드럼을 치면은 드럼의 악보를 자기 머리에서 재구성을 하거든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들은 드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소리가 각기 다르긴 해요. 근데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은 그걸 이렇게 구분해내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이걸로 이제 항상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미묘한 소리라든지 그 박자라든지 그 크기라든지 어떻게 쳐야 저런 음색이 나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도 그냥 음악을 들으면은 정말로 악보를 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복제해서 음악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이 로봇은 그런 음악 인공지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듣게 되면은 그 악보를 재구성해서 똑같이 치고 또 게다가 사람처럼 아주 다이나믹한 동작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시스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드웨어 구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모터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자유도 구동기 같은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인데요. 이 로봇을 만들면은 바로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계 덩어리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움직일 거를 미리 다 확인을 해서 검증이 안 되면은 이제 작동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컴퓨터로 안에서 이 로봇이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라고 하는 그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검증이 되고 나야지 이제 실제 움직이는 로봇을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2022년 1월이니까 지금부터 한 3년 좀 더 됐지만 사실 이 로봇은 2021년 한 초중반에 연구를 했고 1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고쳐지고 또 실험해보고 고쳐지고 해서 이게 이제 1차 실험한 결과예요. 이렇게 1, 2, 3 하는 거는 이제 박자가 제대로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사람의 청각이 아주 미세한 시간이 안 맞는 것도 다 체크해낼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거의 똑같은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50ms, 한 50ms는 1초를 1000개로 나눠서 그중에 50번째 정도 아주 조그맣게 그 시간의 차이에 의해서 누가 먼저 말하고 누가 늦게 말해도요. 이 사람이 먼저 들었어. 이 사람이 늦게 들었어. 딱 알죠? 선생님, 손도 있지만 사실은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목소리 훨씬 더 잘 들려요. 그 정도로 굉장히 청각은 예민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맞춰야 돼요. 자, 2022년 5월은 좀 바뀌었죠? 저희가 이제 이런 걸 보여주고 나니까 원에서는 이런 걸 조금 많이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그 건물 밑으로 옮겨져 갖고 이런 걸 이제 뭐 직접 시연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딱 나이대 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보여줬었죠. 네. 이때는 이제 조금 더 시스템을 갖춰서 조금 더 동작이 부드러워지죠. 소리라든지 빠르기라든지 제가 하는 일은 항상 그거예요. 항상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게 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오늘의 했던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비디오로 찍고 토의를 하고 이 부분이 이상하다,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고 조금씩 고치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 이틀, 한 달에 20번씩 그 행동을 하고 1년에 200번을 그걸 하게 되면요. 1년 전에 이 로봇이 쳤던 영상을 보고 지금 쳤던 영상을 보면 차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무슨 어떤 한 습관을 이거 하루 안 하고 별로 차이가 있겠어? 물론 하루는 별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습관이라는 거는 한번 들게 되면은 그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는 사실은 공부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자, 대중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감정 여행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봇이 궁극적으로 진짜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냥 음악을 들려주는 거가 이제 목적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목적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면 그 다음이 뭘까요? 어떤 걸 생각을 하고 그 시점에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감정 여행을 하기를 저는 이제 의도를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래마다 다 어떤 사연이 있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가사를 들어보면 이 노래는 작곡을 한 사람과 작사를 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떤 감정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구나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고백, 데뷔 스파이스 2003년 그러니까 아마 제 나이 때 대학생활 했던 분들은 아마 축제 때 데뷔 스파이스 와서 공연들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원래는 이 작사 작곡한 분들이 그 H2라고 하는 일본 만화가 있는데 이 만화를 이제 모티브로 삼아서 했던 거예요. H2 만화를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이제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커가면서 어떤 감정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좋다라고 해도 좋다라는 걸 표현도 못하고 특히 남자애들은 키가 작잖아요. 여자들보다 키가 작아 늦게 자라잖아요. 중학생, 고등학교 돼야지 이렇게 키가 더 커지는데 키가 작은 어떤 남자가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친구한테도 말 못하고 있다가 이게 점점 성장하면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야구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재밌고 어떤 감명 깊은? 저는 감명 깊게 봤는데 그런 그 만화예요. 그래서 이 데뷔 스파이스 이 작곡가들도 그거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는지 그거에 의해서 이제 음악을 만들었고 이게 H2 이제 만화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를 들었다고 해도 모두가 다 H2 만화를 떠올리고 그러지는 않겠죠. 네, 이거에 대해서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떠올리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이 노래를 들었던 그 시절이 이제 제가 생각이 나죠. 2003년에 대학생일 때 한창 놀러 다니고 뭐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이 노래는 생각보다 되게 빨라요. 사실은 리듬 연주는 별로 복잡하진 않은데 악기와 악기와의 그 전환이라고 하나요? 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빨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사실 드럼을 칠 때 사람은 참 위대한 동물인 게 뭐냐면은 드럼을 이렇게 악보를 이렇게 쭉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쭉 봐요. 그러면 오케이 한 다음에 치면은 금방 칩니다. 네, 금방 쳐요. 근데 그게 로봇은 그렇지가 않아요. 로봇은 매 순간마다 이 팔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이 팔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정해줘야 돼요. 정해주지 않으면은 이 로봇은 그냥 현재 위치에 가만히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만히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거를 순간적으로 굉장히 빨리 판단을 하고 자신의 몸에 익은 그 근육에 힘을 줬다 뺐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때쯤이면 힘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근육 속에 다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순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해줄 수 있는데 로봇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이 두 손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그걸 다 조정을 해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연구적으로 풀어봤던 이제 부분입니다. 결론은 사람의 신체는 위대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전거 탄 풍경인데 저는 사실 이 노래 도입부가 나오면 딱 그냥 이 영화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냥 이것도 2001년 장면 노래인데 그때 이제
그 서울에 이제 지금 코엑스몰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이제 코엑스몰이 이제 처음 생겨가지고 이런 그 영화 동감하고 이제 자전거 타 풍경, 요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요 노래가 그냥 계속 흘러나왔었는데 이 노래도 굉장히 저한테 되게 각인을 줬던 그런 노래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노래는 완성되자마자 거의 처음으로 제일 초반에 요청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럼 치는 동작이 약간씩 다를 거예요. 약간씩 다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치는 경우가 있고요. 약간 좀 누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드럼을 쳐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드럼 연주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드럼 리듬 연주라는 부분이고 하나는 이제 필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노래가 쫙 들어보면 계속 이제 리듬을 이제 리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은 드럼 치는 부분이 되게 단조로워요. 칭 치고 또 시간대 박자를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후렴구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조금 그 작곡가가 좀 강조하고 싶은 멜로디 부분, 이제 그 부분 앞뒤로 이제 필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죠. 필인은 이제 막 두두두두두두 해갖고 막 돌아다니고 치던 부분 있죠. 그런 부분 같은 게 이제 필인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드럼을 칠 때는 왼손으로 뭘 쳤다, 오른손으로 뭘 쳐야 되는 것도 이제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손이 먼저 나갑니다. 근데 로봇은 이 악기를 과연 왼손으로 쳐야 될까, 오른손으로 쳐야 될까라고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근데 칠 수도 있는데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판단해 줘야 돼요. 지금 이거 왼손으로 치면 너 다음에 이거 쳐야 되는데 너 이거 못 친다 라고 미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다 이제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는 또 넘어가고 이제 이지연미인데 이것도 노래는 듣진 않겠지만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제 나이대 학부모님들인 것 같아서 가끔씩 이제 강연 같은 데서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이지연미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아델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 노래를 만들 때 자기한테 하고 싶은 말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지금도 학생들 있지만 좀 이제 뭐 좀이 쑤셔갖고 다 돌아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학생들도 아이들도 아이가 처음이고 이제 그 부모님들도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돼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욱하는 경우가 사실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아이들한테 욱하고 이제 혼내고 나면은 아이한테 나 좀 이해해 줄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아이는 아이잖아요. 그걸 이해해 주면 아이가 아니죠.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말을 이제 이 가수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이해를 하고 이제 육아라는 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이해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제 그 노래를 이제 저희가 이제 로봇이 드럼 연주를 해서 사실 이게 누가 육아를 이렇게 지식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과정이 물속에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거는 리듬 연주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는 않은데, 그래서 조금 더 이 느낌을 더 살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제가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다라고 해서 똑같게 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애절함이라든가 그 손맛이라고 하나 그런 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반영하기가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울고 싶었던 적이 있죠? 육아하다 보면은. 네. 자, 이제 드릴 말씀이 거의 절반 정도 넘어가는데, 저희가 이 로봇을 연구를 해서 이 연구원 내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 보통 밖으로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려요. 근데 이건 이제 외부에 갖고 나갔던 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출연전에서 많이 연구를 해서 그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했었을 때는 이런 부분을 많이 조금 우리 국민들이 조금 느끼게 해주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시민 행사도 많이 나갔습니다. 출연연 페스티벌이었는데, 사실은 출연연 페스티벌이라 해서 출연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잔치하자 이게 아니라 이제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행사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전에서 2024년 작년에 했던 행사였는데, 지금 드럼 로봇 설치하기 전에 밑에 단상이에요. 이게 무게가 제 생각에 그래도 한 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정도, 한 100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 성인 4명이 이렇게 든다고 할 때 들기가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 스테이지를 놓고, 이게 카펫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펫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 드럼 악기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런 데 부분 있죠? 이렇게 동그란 부분. 이 동그란 부분이 여기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가 다 마킹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 얹고, 이제 드럼 로봇도 여기 딱 그냥 얹고 이제 더 고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밀리지가 않아요. 저렇게 고정해서 하는 것도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는 건 한 3분에서 5분이지만 그 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걸 세팅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이게 이제 올려서 이제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그때 6월 달 말이었는데 지금이네요. 지금 비슷하네요. 덥죠. 이 더운데 대전 더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진짜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 저희는 땀을 흘리지만 로봇은 땀을 못 흘리죠. 그러니까 그 열이 계속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 학생이 이제 뭐 조립을 하고 있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우산을 덮어 씌워줬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은, 맞아요. 정확히 알고 있네. 여기다 컴퓨터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컴퓨터가 지금 이 날씨에 땡볕에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직사광선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켜지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고 갔는데, 저희는 어디 갔냐면 여기 이 건물 있죠. 이 건물 대전 이제 엑스포 공원인데 여기 이제 커피숍이 있거든요. 너무 더워가지고 커피 좀 마시자 해서 커피 마시러 갔어요. 마시고 갔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툭 떨어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선으로 고정한 건 아니었고 귀찮아갖고 그냥 해놓고 떨어지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간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리허설이었어요. 리허설은 보통 본 공연 오면은 한 4시간, 6시간, 7시간 전부터 이제 팀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다 이제 공연 리허설을 해요. 공연 리허설 하는데 저희가 끝에서 2번째였으니까 저희가 이제 하고 나면은 얼마 후에는 이제 자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공연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거든요. 저는 항상 이제 이런 나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그 관중석에서 저쪽이죠. 한 저쪽 정도 돼갖고 이렇게 봐요. 이게 배치는 제대로 돼 있나, 로봇이 잘 치고 있나, 잘 들리나 이런 거 검사하거든요. 잘 보세요. 자, 로봇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줌인이 될 거예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보세요. 보셨어요? 네, 이렇게 자, 치고 있죠? 잘 치고 잘 보세요. 잘 보십니다. 그냥 팔을 쭉 그냥 이렇게 하죠. 네, 저게 이제 열받아서 이제 중간에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게 열받았다고 생각해서 꺼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후에 한 4시간 기다리고 난 다음에 다시 키니까 이제 해 떨어지고 키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조금 이게 야외 공연은 이런 점들을 좀 조심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럼 예전에 천 이렇게 꼬발모자처럼 이렇게 세워놓으면 예, 여기도 아까 아마 그 우산이 있었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산이 없으니까 확실히 그냥 중간에 스톱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것도 리허설 장면인데 궤도 그 과학 커뮤니티 그분이 와서 사회를 봤어요. 저희 갈 때마다 항상 궤도 저분이 계세요. 그래서 되게 자주 만납니다. 이게 이제 본 공연 때 이제 사진이에요. 한 7시, 8시 정도 됐었을 때 저희 그 직장인 밴드거든요. 그 직장인 밴드랑 저희랑 이제 같이 공연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끝나고 나서 드론 쇼를 했던 그 장면이고 정말 사람들 많이 왔어요. 저는 제가 연구한 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줬다는 거에서 아직까지 자랑스럽고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삶의 현장이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원래 이런 공연 같은 경우에는 공연하고 난 다음에 뒷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이 드럼 로봇이라는 게 굉장한 좋은 어트랙션이라고 하나요? 좋은 요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나면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이 스테이지에 바퀴가 없어갖고 저희가 이제 다 여기 보이죠? 지금 여기 제가 보이죠? 저하고 학생들하고 계속 이제 끌어갖고 그 화면에 그 스테이지의 가장 끝 부분까지 계속 이제 끌었어요. 그때 이제 계속 시간 끌고 있죠 사회자는. 그리고 이게 스테이지라는 게 사실은 되게 맨들맨들한 바닥이 아니라 약간의 고무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밀려요. 안 밀리고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긁으면은 이렇게 운다라고 하나요?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마찰이 점점 더 세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도 여기 사람들 엄청 많이 기다렸었고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가 원래 그 출연할 때 먼저 사람들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로봇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뭐야 하고서는 이렇게 막 모였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드럼 솔로 장면이었거든요. 초반에 등장할 때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 노래는 이한철 씨의 노래였던 것 같고 자, 이거는 이제 야외 공연이었고 이제 경기교육청에서도 행사를 했었고 이제 저희가 원래 교육청 행사는 잘 가지는 않는데 여기서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했던 건 뭐냐면 이 국악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드럼이니까 약간 양악 쪽이잖아요. 근데 이 밴드하고 약간의 그 국악 쪽하고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그 어떤 공연을 주관하는 쪽에 뭐 권위라든지 이런 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악 오케스트라 쪽하고 같이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고 이분들이 전부 다 선생님들이었어요. 서울시 교육청 여긴 서울시 교육청이지만 경기교육청에 있는 연구회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음악 선생님들이고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라서 그날 설치한 당일날 딱 한 번 맞춰보고 공연했어요. 저희도 한 번만 맞춰봐도 돼요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교육감님들하고 이 노래는 한번 맞춰보세요. 노래 이름 아이들은 모를 것 같고 혹시 부모님들이 이 노래인 것 같은데 혹시 맞춰볼 분 있으세요? 많이 들어봤어요? 국악으로 했으면 좀 느낌이 다르죠? 아시는 분 없어요? 네, 맞아요. 콜드플레이. 네. 콜드플레이의 라비다. 저도 이름 까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촬영을 했었을 때 이제 그 경기교육청 쪽에서 뭐 대행사라고 하나요? 대행사 쪽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 현장 분위기가 잘 안 담겼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해요. 전문적으로 이제 사운드를 하시는 분들이 했었으면 되게 잘 담겼을 텐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소리가 좋았고 또 되게 신기했어요. 콜드플레이의 노래였고 네, 이건 세계 과학문화 포럼이라고 해서 또 대전에서 하는 행사 또 갔었고요. 대전까지 저희가 다 들고 가갖고 설치하고 이건 이제 저희 출연연 쪽에서 주관하는 행사여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대전에 있는 서울 대전시 천문대 소속의 어린이 합창단 이분들하고 했었어요. 이분들하고는 인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 행사 쪽에서 저희를 먼저 섭외를 했고 저희 행사 섭외하면서 혹시 또 부를 사람 있어요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 대전 천문대 시민 어린이 합창단하고 했었다라고 하니까 그분들을 섭외해갖고 이제 같이 했던 거였죠. 아름다운 나라라는 노래를 했었는데 그 노래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스트롱 코리아 포럼도 이제 했었고 이건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호텔에서 하는 포럼에서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그랬습니다. 지나갈까요? 네.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었는데 저희가 대통령 주재 행사도 실제로 해봤었어요. 긴장됐어요. 솔직히 제일 긴장됐어요. 그때 언제였냐면은 2024년,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죠. 당연히 올해는 아니죠. 작년 초에 이제 매월 이제 1월 1일이 되면요, 해가 바뀌면요, 이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곳에 이제 인사를 하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올해 잘해보자라는 식으로 다 이제 어떤 회의를 주재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 행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과학기술인들하고 정보통신 쪽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신년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행사에 저희가 들어가서 실제로 아까 대전 시민 천문대 그분들하고 인연이 사실 이 행사에서 미리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져 갖고 했던 거였어요. 사실 저는 이 장면을 실제로 못 보고 나중에 이제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서 올라온 걸 이제 봤어요. 예, 로봇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꽉 차죠. 이제 그게 꽉 찬데 로봇도 그렇지만 사실은 경호원들도 많고 그 다음에 정부 요인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 그렇게 많은 정부 요인들을 한 자리에서 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여기 보면 계시죠? 여기 좋으신 분들, 여기 이분들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게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분들. 네, 저희는 어디 있었냐? 여기 보이죠? 여기 이제 LED 전광판이거든요. 여기 뒤에 있었어요. 여기 뒤에서 저기 이 자리가 이제 로봇이 쓰던 자리예요. 저는 이렇게 딱 있었고 이렇게 딱 저 로봇이 잘 작동하는지를 볼 수가 있었고 여기 컴퓨터가 있어갖고 이제 클릭을 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정말 많이 긴장했던 게 뭐냐면은 저희 로봇이 작동은 잘 하는데요. 정말 한 100번 중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작동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전화기도 항상 작동 잘 하는데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 돼가지고 뭔가 그러면 다시 껐다가 다시 키면 되잖아요. 리부팅해서 하면 되는데 이 행사는 리부팅이 안 돼요. 이 행사는 이 자리에서 이 로봇이 갑자기 작동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이상하다고 이분들이 다 느낄 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긴장을 했는데 이제 다행히 잘 됐을까요? 자, 이제 이게 비하인드 스테이지의 이제 제 모습을 딱 세 컷으로 저는 이러고 있었어요. 정말로. 저는 정말로 이러고 있었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이 마우스 클릭하는 것이 이제 로봇 스타트 거기 딱 이제 커서가 딱 올려놓은 상태에서 딱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 로봇이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까 맨 처음 보셨을 때 드럼 스틱을 이렇게 딱 빼는 장면이 있었죠. 그 빼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빠지고 가만히 있으면요. 뭔가 중간에 이 디지털 통신망에서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신호가 아직 안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클릭을 딱 해서 눌렀을 때 정말로 저하고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실무하는 박사님하고 같이 그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드럼 스틱을 빼나 안 빼나. 근데 빼서 이제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냥 탄식이 탁 나오면서 옆에 있는 그 박사님한테 박사님 정말 수고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던 걸 알기 때문에 그분도 마음이 힘들었던 걸 알고 그분이 경상도 사나이였는데 보통 이렇게 마음 표현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끝날 때 후 하고 이렇게 한숨을 내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이런 어떤 쇼, 어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무조건 돼야 돼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100번 실험실에서 잘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앞에 행사에서 그걸 못 보여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실망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그 연구의 목적이 최종 목적뿐만 아니라 어떤 걸 잘한다, 더 높은 수준에 간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생활에서 쓰는 여러 가지 물건들은요, 그게 만드는 사람이라 쓰는 사람이 어떤 그것의 신뢰성의 벽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게 사용이 가능한 거지, 그게 그 신뢰성의 벽이라고 할까요? 이게 과연 되겠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면 절대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로봇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많이 유출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로봇을 많이 볼 수 없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로봇은 자동차랑은 달리 똑같이 자동차는 이제 어떤 산업이 이미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하나요? 어떤 그 손을 안 탄다라고 할까요? 어떤 기계로 만들기 때문에 손을 타지 않아요. 근데 이 로봇은 사람이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잘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로봇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막 금방이라도 막 길거리에 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갸우뚱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 신뢰성 99%가 아니라 99.99%가 돼야 되는 그런 신뢰성, 그거를 이겨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생각하는 이 휴머노이드랑 인간이 같이 사는 생활이 이제 올 겁니다. 자, 오늘 제 발표는 이게 마지막이고요. 혹시 원래 50분까지 제가 강의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Q&A를 조금 더 길게 받아도 될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라도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